요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핵심적인 나쁜 것의 윤리학 부분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것의 윤리학은 어느 계열에 있는가 하면 자연주의 윤리학의 한 형태입니다. 자연주의란 말은 자꾸 이제 제가 뭐 1강 때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철학적 탐구하는데 초월적인 거 필요 없답니다. 우리 경험적인 것으로 우리 철학적인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해요. 그래서 나쁜 것 윤리학은 당연히 자연주의적 윤리학의 한 흐름입니다. 이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연주의를 하게 되면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주 오래된 자연주의 하면 윤리학 할 수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오류라고 지금 제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사실 가치 이분법에 근거해서 사실에서 가치를 추론할 수 없어요. 이걸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지금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란 범주가 근거가 없다고 무너지면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아주 고전적이 되어서 자꾸 자연주의만 나오면 정답처럼 자연주의를 하게 되면 그 자연주의적 오류를 하게 되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묻는데, 이미 그 논점을 잃은 그런 주장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논의는 제 논문을 통해서나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치 경험은 물리적 경험을 토대로 확장된 경험의 한 국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두뇌, 몸, 환경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주 복잡한 형태로 우리 의미를 산출하고 우리 경험을 확장시키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 국면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그러지 우리 뭐 다른 경험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가치 경험 따로 있고, 제가 아까 그 경험으로서의 가치에서 그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가치란 건 뭡니까? 우리 경험의 한 국면이고 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물리적인 층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추상적인 층으로 확장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디까지 가치예요, 어디까지는 사실이에요, 이런 구분은 거의 이론이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제 경험을 관찰해 본 바로는 그런 구획이 나오질 않죠. 이 절은 제가 지금까지 책에다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에다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 물음을 묻는 경험을 갖고 있고, 제가 개별적인 강의에서는 몇 차례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가치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미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삶의 의미라고 자꾸 궁금해하시고, 저도 실제로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웨이브 강의 가면 학생들이 아닌 그 분들에게 이 문제를 거론도 했습니다만은, 삶은 지속적인 의미 만들기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크스완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 만들기라는 층위는 우리 신체적 층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거기에서 창발적으로 의미란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그야말로 막 태어난 아이가 의미 만들기라고 바로 진입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또 물리적인 신체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점차 의미란 것을 파악해 갈 텐데, 이 과정을 저는 뭐라고 봤는가 하면은, 신체적인 성장은 대체로 20대 부근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인간은 계속해서 만약에 의미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정신적 층위에 뭔가를 작동을 시켜야죠. 물론 신체화된 마음이라는 태제를 가지면 몸의 철학에서는 우리가 그 정신이라고 부른 것도 사실은 몸의 작용인데, 그 부분은 상당 기간 지속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노쇠할 때까지도 작동하죠. 그러니까 이 의미 만들기 과정은 우리 몸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어도 여전히 지금 지속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듀이 같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는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의미 만들기라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생긴 문제는 이 의미 만들기가 멈추면, 뒤 말을 빌면 이 성장이 멈추면 무의미라는 것에 부닥치게 됩니다. 의미를 더 이상 못 만드니까. 그 무의미에 부닥치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한 괴로움을 겪죠. 이거야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거의 인생에 저 물음에 직면하지 한 번도 안 하셨어. 굉장히 운이 좋으시거나 저한테 거짓말하고 계시거나. 저는 그런 과정이 거의 누구든지 겪게 될 거라고 봅니다. 거의. 아무리 지금 외형적으로 보건대 성공적이거나 또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저 물음은 거의 누구도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예외 없이. 그런데 삶의 의미는 공유하지를 못합니다. 각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지금 인터랙션하고 많은 사람하고 외부 사물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지만 이 의미의 시스템 자체는 각자의 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 자기 의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의사소통 가능했지만 직접적인 공유는 없고 의미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굉장히 고유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의미의 세계는 지구상에 둘이 없습니다. 70억이 살고 있으면 70억 개의 의미 시스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만큼 또 중요한 것입니다. 오로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미 시스템이죠. 그런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 뒤의 논제를 따라서 성장하는 것, 지속적인 의미 만들기 과정으로 보게 되면 인간적 성장은 제가 지금 제시한 나쁜 것을 윤리학에서 지금 나쁜 것을 윤리학의 타인에 대한 해악 부분을 내가 하지 않았어. 그거 도덕적이죠. 적어도 규범적 강제성의 제재를 안 받을 테니까. 그런데 내가 나쁜 것의 윤리학을 다 마스터했더니 인생에 의미가 있어졌어요. 그럴 리는 없죠. 여러분이 지금 경찰에 잡혀가지 않고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의미가 생깁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기하는 이 문제는 나쁜 것의 윤리학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마스터한 분들입니다. 그런 거 안 하시니까. 그 다음 고민이 뭡니까? 그런데 이 그 다음 고민이 성장일 텐데, 의미 만들기일 텐데, 이게 제 지도상에서는 권고의 도덕 영역에서나 가능하지 나쁜 것의 윤리학 영역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영역을 부를 때 사적 가치 영역 이렇게 부르니까 특히 유학적 전통이 있으신 분들은 사적 이 말부터 싫어하십니다. 사적 이 말을 하면 이거 별로 중요치 않은.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금지의 도덕 영역 넘어서서 실제 우리 의미는 어디서 만듭니까? 이 권고의 도덕 영역, 즉 사적 가치 영역에서 실제 여러분의 의미, 저의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는 나쁜 것의 윤리학 영역이 아니고 좋은 것의 영역, 권고의 도덕 영역에서 이 세계가 비로소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말이 아까 그 해양 문제에 오게 되면은 중요성을 안 갖는 것 같지만 각자 개인의 문제로 분산되는 것 같지만 각자가 유일한 존재라는 가정을 하고 그것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적 영역이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두 말을 드릴 필요도 없겠죠. 여기에서 자신의 이상, 자신의 가치 모든 것이 선택되겠죠. 문제는 이 선택을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거기를 감당해야죠. 자, 이 사적 가치 영역에서 성장이 제대로 됐다면 나타나는 건 뭡니까? 자신의 희망에 기여하고 나아가 그것이 타인의 희망에 기여하는 것이 저는 성장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혹시 내가 뭘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 되시거든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이 희망이 나를 넘어선 누구에게 희망이 될 것인지를 한번 재보시면 그 선택을 하시는데 거의 착오가 없으실 겁니다. 그 희망의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결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희망을 전해주실지는 제가 정할 수 없고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신의 희망에 또 타인의 희망에 어떤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가이드가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